자,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 5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NS의 모든 것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SNS는 어떤 걸 많이 쓸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니 해도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은 지금은 다음과 합병이 돼서, 사람들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하지 않았냐, 이랬는데, 카카오가 다음을 합병을 한 거예요. 즉, 기존의 세력, 그러니까 IT 업종의 중심 세력이던 네이버와 다음의 경쟁에서 다음이 약간 뒤처졌고요. 지금 스마트폰 체계로 가면서 신흥 세력인 카카오가 이제 다음을 합병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카카오는 단순히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쪽지 기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의 기초는 다 페이스북이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트위터는 완전 개방성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아시아권 사람들은 뭔가 약간 은밀하고 내가 좀 노출되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해요. 지금 트위터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 개방성이 선거에 좀 잘 맞아요. 모든 사람이 봤으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철에만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럼 페이스북은 어떠냐? 페이스북은 완전 개방성은 아니고요. 반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개방성과 그 다음에 비개방성을 잘 섞어 놓은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외국 쪽에서도 많이 쓰고요.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기능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기능 중에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달라요. 페이스북이 외국에서 이렇게 히트를 쳤던 첫 번째 이유는 쪽지 기능이에요. 즉,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인터넷이나 혹은 전화나 이런 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거 궁금하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노트북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노트북 옆면에 우리 옛날에 천리안 하이텔 때 사용했던 전화선 인터넷 있죠? 그 라인이 있는 거예요, 노트북 옆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지금 시대에 무슨 그런 옛날 모뎀을 누가 쓴다고 전화선을 왜 달아놨지 하는데, 미국은 써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가 돼 있는데, 한 1시간 차 타고 쭉 들어가면 한 50가구 있고, 또 1시간 차 타고 쭉 들어가면 50가구 있고, 그런 소규모 마을을 위해서 인터넷 전용선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전화선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강국이긴 하죠, 인터넷. 그러다 보니까 전화나 이런 거는 요금이 비싸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야 전화번호 때문에 주고받는데, 미국 측은 이메일 때문에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메일에 단점이 있잖아요. 뭘 보내면 그 사람이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답변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요즘이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완전 달라진 거예요. 페이스북에 쪽지 기능을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쪽지를 보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다시 받을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 페이스북의 쪽지 기능만 똑 따와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카카오톡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거뒀죠. 이유는 카카오톡에 출연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문자 메시지가 한 통당 30원씩 꼭꼭 받았어요. 지금 문자 메시지 돈 주고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 무료화가 돼버렸죠. 그냥 요금제 가입하면 그냥 200건 무료 혹은 무제한 이렇게 문자 메시지 안 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문자 메시지를 안 쓰니까 통신사에서 인심 쓰는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를 안 쓰게 된 원인이 바로 카카오톡이죠. 또 페이스북에 보면 페이스북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누군가 맛있는 사진을 올려. 그 밑에 좋아요 하고 클릭 한 번만 누르면 좋아요가 들어가죠. 이 기능을 우리나라에서 또 그 기능만 쏙 빼다가 만든 서비스가 바로 카카오 스토리예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그 기능에다가 몇 가지를 더 플러스를 했죠. 뭐 슬퍼요, 화나요, 뭐 버튼을 몇 가지 더 플러스 했는데 지금은 페이스북도 뭐 화나요, 뭐 이런 거 버튼이 몇 개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럼 외국에서 지금 이 카카오 스토리 같은 기능, 사진만 올릴 수 있었던 그 기능만 또 뽑아서 유럽에서 서비스를 했는데 성공한 게 있어요. 바로 인스타그램. 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인스타그램보다 카카오가 조금 더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뭐 SNS 기능 중에서 라인도 있고 뭐 밴드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격들이 다 달라요. 블로그는 나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글을 못 써요. 리플만 달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왕이에요. 그럼 카페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이런 카페 종류는 내가 만들었지만 모두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카페는 만든 사람은 있지만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누가 뭐 광고를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중지하거나 삭제하는 뭐 이런 거는 해도 너 글 쓰지 마, 너 글 써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카페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밴드는 또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밴드도 페이스북에서 빠져나온 기능이에요. 페이스북에 보면 그룹 채팅이나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내가 뭐 등산회라던가 뭐 혹은 동창회라던가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나라에서 따로 뽑아서 만든 게 바로 밴드예요. 밴드는 뭐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되는 게 아니죠. 장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라인은요, 카카오, 그러니까 다음과 네이버가 항상 경쟁 시스템인데 카카오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 다음하고 합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옛날에 다음이 아닌 거야. 카카오가 합병이 됐으니까. 근데 네이버도 알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폰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근데 다음이 날개를 얻은 거야. 카카오라는 날개.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카카오 기능과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채팅을 하나 만들자. 그게 라인이에요. 그런데 카카오가 퍼질 대로 다 퍼지고 한국 사람들의 그냥 기본 어플이 돼버렸는데 라인이 거기를 파고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라인을 버렸어요. 에이, 서비스하지 말자. 어차피 뭐 카카오 이기기는 애시당초. 그런데 이게 엉뚱한 데서 빵 터져버린 거야. 일본에서 빵 터지니까 이제 그게 아시아권으로 퍼졌죠. 그래서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라인이 일본에서는요, 전 국민의 80%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아시아권, 동남아권에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 카카오처럼 라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시아권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는다 그러면 뭐 동남아나 일본 친구들은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야, 너 카카오 아이디 뭐야? 이거지만 동남아 친구들은 너 라인 아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건데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뭐 버려진 라인이 뭐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힘을 쓰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다른 거 못 올리고요. 사진만 올릴 수 있는 SNS예요.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 관련된 SNS 중에 하나인데 뭐 좀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나 남자분들은 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여자분들 위주 혹은 젊은 분들 위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는 약간의 허영심. 뭐 나는 오늘 어디 가서 이걸 먹었어. 오늘 나 어디 가서 뭐 쉬다 왔어. 나 오늘 어디 놀러 갔어. 약간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허영심 위주로 또 많이 올라가는 편이 뭐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 SNS의 교과서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 뭐 아시아권에서 쓰고 있는 라인, 뭐 각 나라마다 또 이렇게 카카오 같은 기능들이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다 페이스북에서 빠져나온 것들이에요. 얘네가 그냥 교과서예요. SNS의 교과서. 미국에서는요, 현재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분증 제도가 있죠. 주민등록번호.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죠. 미국은 그 사회보장번호로 신분증을 대체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돼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걸 잘 쓰지 않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못 쓰게 하죠. 주민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집이나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그러면 개인 네가 누군데 이런 거를 뭘로 확인을 하느냐? 현재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어요. 즉 미국은 현재 신분증 체계가 페이스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 가을에 발표를 한 게 앞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그 비자를 발급을 받으려면 페이스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겠다. 즉 네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으면 너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를 비자를 발급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죠. 즉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페이스북 써라. 미국하고 거래를 하려면 이런 뜻으로 풀이가 돼요. 그래서 꼭 페이스북을 해서 뭐 친구들과 정보를 교류를 하고 사진 올리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신분증을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 신분증이 필요하지? 자, 어플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뭐 네가 누구니 뭐 네 전화번호에 뭐 이렇게 숫자를 발송하고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페이스북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플이나 사이트 가입할 때 전화번호 놓고 문자 발송 받고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시고 페이스북을 가입을 하신 다음에 아이디와 비번을 어디에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어플 설치할 때마다 그걸로 페이스북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미프라는 게 있어요. 또 어플 중에 얘는 제가 뒤에 뭐 실습을 해드리겠지만 미프는 그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세요. 야, 너 외국 여행 그렇게 많이 다니면 너 영어 잘하겠네? 저 영어 단어 20개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뭐 이제 뒤에 영어 번역기를 또 제가 어느 정도 뭐 이 번역기가 잘 돼 있는지 외국 나갈 때 중국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말 한마디 못해도 돼요. 요즘에 뭐 이제 음성 인식되는 번역기가 잘 돼 있어서. 그러면 미프라는 거는 뭐냐? 저 영어 배우고 싶어요. 일본어 배우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건 현지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현지인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미프라는 어플이 있어요. 제가 저 미프 어플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SNS의 현재 제일 꽃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나이대 상관없이 혹은 연령 상관없이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유튜브예요. 그런데 왜 유튜브가 광풍을 일으킬까? 간단해요.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유튜브거든요. 내가 어떤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부와 명예를 움켜줘요. 뭐 쯔이같이 잘 먹는다던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치킨 먹는 소리로 뜬 사람. 누가 알았겠어요? 소리로 떴을지. 뭐 고등학생이 뜰 수도 있고요. 현재 2018년, 19년도에 개인 유튜버 수익이 나왔는데요. 1위가 6살짜리 여자애가 1위를 했죠. 네, 다들 아시는 보람이. 보람이는요, 2018년도에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 1년 동안 벌었다고 신고된 금액이 21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부와 명예를 움켜쥐는데 그거를 10년, 20년 바늘구멍이 아니고 1년이면 끝나요. 1년 안에 이게 뜰지 안 뜰지가 결정이 딱 나버리죠.
그래서 뭐 안 이뻐도 되고, 잘 먹으면 되고, 뭐 잘 떠들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유튜브 수익 50위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재밌는 분이 한 분 들어왔죠. 70세 여자 노인분이 들어오셨어요. 예, 아시겠지만 그분이 또 상당한 수익을 버셨죠. 그러니까 나이대도 상관없고요. 예,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래서 유튜브가 뜨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잖아요. 옛날에 TV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드라마 같은 거 유튜브는 안 그렇잖아요. 그냥 웃고 즐기고 정보도 찾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지금은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실습을 이제 시작을 할 거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자, 화면에 제 인스타그램 한번 열어볼게요. 또 마찬가지예요. 플레이 스토어. 자,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스타그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이런 예쁜 모양의 카메라 보이시죠? 자, 얘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열기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업데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를 누를게요. 이제 다 설치가 됐으니까 열어볼게요. 자, 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권한 설정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입할 거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볼 수만 있는 거고, 가입을 하면 이제 자기가 글을 쓰고 뭐 이렇게 가능해요. 자, 지금 인스타그램을 열자마자 메인에 나오는 첫 번째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저하고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올린 글이 그 실시간으로 보이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요. 타임라인.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하고 친구 맺고 있는 사람들이 올린 글 중에 최신 순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올라온 사진은 뭐 누군지 어차피 뭐 여기는 공유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리는 거니까 원주에서 영어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호주 분이에요. 예. 자, 게시물은 1600개가 있고 팔로워, 팔로잉이 있어요. 그럼 볼까요? 팔로워는 누군가 저한테 친구 맺자고 온 사람, 팔로잉은 제가 친구 맺자고 손을 내민 사람. 이렇게 헷갈리잖아. 그럼 제가 외우기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뒤에 이게 원래 윙이에요. 잉이 아니고 WING, 윙인데 외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잉이라고 붙인 거야. 원래 윙이에요. 윙이 뭐죠? 날개예요. 날개. 그러니까 팔로 윙은 내가 날개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날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악수하는 거예요. 친구하자고. 그러니까 이건 팔로 윙. 팔로 원은 반대로 저한테 친구를 맺자고 온 예시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 호주 분이 아니구나. 사우스 아프리카에 계신 그러면 이분은 한국 사람들한테 친구 맺자고 손을 굉장히 많이 내민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한테 그래, 나 너하고 같이 친구 맺을 거야. 반대로 오신 분들은 350명이란 얘기죠. 근데 보통은요, 팔로워 수는 굉장히 적어. 뭐 10명, 20명, 뭐 100명 이거밖에 안 되는데 팔로 윙수가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광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광고하시는 분은 아무나 가서 나 친구 맺자고 막 여기저기 한 10,000명 뿌려놓은 거야. 근데 보니까 광고하는 거거든. 그래서 친구를 맺자고 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 있어요. 팔로워 수는 너무 많아. 근데 팔로윙 수가 조금이야. 이런 분들은 연예인, 유명인들. 유명인들한테 팔로윙을 맺자고 많이 오는데 이분들은 같이 친구 맺자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정반대일 때는 대부분이 연예인들이에요. 그런데 연예인들 혹은 뭐 이런 분들한 유명인들한테 친구 맺자고 왜 올까? 상대방은 나한테 친구 다시 맺자고 안 해주는데, 이럴 때는요, 그 유명인한테 저는 당신하고 친구를 맺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당신이 올리는 사진이나 글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 맺자고 손을 내민 사람들 위주로 해서 타임라인이 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예, 그냥 뭐 이 사람이 상대방의 친구를 뭐 다시 저한테 맺자고 오던지 뭐 이런 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당신이 쓰는 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이분, 예, 원주 어디 오일장에서 꽃신을 사셨나 봐요. 예, 자랑하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올린 글에 사람들이 우리 그 카카오 스토리 보면 좋아요 이렇게 누르죠. 저도 똑같이 여기다가 좋아요 이렇게 누를게요. 그러면 좋아요가 17개가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하하하라고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아요라고 클릭 한번 하고 가면 그냥 안면은 있지만 나는 네가 쓴 글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라는 뜻이고요. 그래도 리플을 이렇게 달고 가시는 분들은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건 뭐예요? 무관심. 예.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분은 예, 제주도에 계시는 예, 제주도 인재개발원 수업을 할 때 한 공무원분의 따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20대, 30대, 그러니까 10대, 20대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거는 음식 사진이에요. 그리고 30대, 40대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거는 애 사진이에요. 또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사진은 꽃 사진이에요. 또 50대,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사진은 산 사진이에요. 제발 그거 올리지 마세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거. 예, 나만 좋을 뿐이야. 내 눈에만 이쁠 뿐이고.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이 애 사진, 산 사진, 꽃 사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외국인처럼 신발 사진을 올리세요, 그냥. 예, 그게 더 호응들이 좋고, 와, 이 신발, 예, 예쁘네, 이렇게 돼요. 자, 이분도 애기 사진이죠. 자, 또 애기 사진. 예, 제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예. 이분은 제주도 놀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 올해 국수집을 가셨죠. 고기국수집. 자, 뭐, 병무청. 예.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병무청에서 멈췄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파리처럼 꼬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커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말하면 소매치기죠. 소매치기.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요즘엔 오프라인 광고보다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게 대세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카페나 블로그에 광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세대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서는요. 예,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가능해요. 자, 보시면 예, 99.9% 사진이죠. 사진. 자, 이렇게 사진인데 동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까 얘를 이렇게 보면 자, 움직이는 동영상도 하나 있죠. 원래는 인스타그램은 사진만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게 SNS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텍스트였어요. 글만 쓸 수 있는 거. 이제 그 다음이 사진이죠. 요즘에는 대세가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대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글을 올려볼까요? 자,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볼게요. 자, 보시면 하단에 예, 5개 버튼이 있어요. 홈. 처음 인스타그램 어플 열자마자 메인으로 나왔던 타임라인을 들어가는 버튼이에요. 자, 돋보기는 예, 1강 할 때 설명을 해드렸죠. 검색. 인스타그램의 단점 중에 하나가 글을 올리면 하루 이틀 새에는 노출이 되지만 그 3, 4일이 지나면 노출이 안 돼요. 잘. 너무 많아서. 그때 내가 예전에 뭘 봤던 것 같은데 뭘 봐야 되지? 이럴 때는 돋보기를 눌러서 그 글을 검색할 수 있어요. 자, 가운데
플러스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버튼을 클릭. 자, 그러면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사진을 첨부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처럼 제가 찍었어도 눈이 아프네요. 자, 이런 간단한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요. 혹은 갤러리에서 자, 이런 사진도 올릴 수 있어요. 사진. 자, 누룽지예요. 누룽지. 자, 누룽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을 또 올려볼까? 자, 저는 누룽지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룽지에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좀 밝은 색, 좀 이렇게 흑백 혹은 좀 어두운 색깔을 첨부한다던가. 저는 그냥 노멀 기본적인 색깔을 할게요. 자, 다음에 누르면 간단한 이 사진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 사진이 어떤 단어를 선택했을 때 노출이 쉽게 되고 싶어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잊어먹지 마세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데 SNS에 글을 쓸 때는 샵, 단어를 집어넣기 전에 그 단어 앞에 샵을 붙이세요. 이 샵이 해시태그라고 하는 건데요.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제 글이 상위로 튀어나가게끔 만드는 기능이에요. 자, 저는 글을 하나 써볼게요. 어제 구입한 누룽지. 자, 그리고 점점점. 그런데 제가 지금 점점점을 했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SNS에 글을 쓸 때 점점점 붙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나이가 40대 이상이다. 이렇게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저도 혹했어요. 자, 점점점 뺄게요. 자, 누룽지 임다. 자, 딱 고소. 또 뭐 할까요? 자, 쓸 글이 없네요. 자, 그리고 사람 태그하기는요, 이 글을 너는 꼭 봤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친구 안 봐도 돼. 너는 꼭 봐야 돼 하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추가가 있는데요. 현재 제가 쓴 글에 위치를 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양천 향교역 근처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향교역이 표시가 되고요. 혹은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향교역을 넣을게요. 그런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같은 사진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트위터도 올리고 텀블러에도 올리고 여러 군데다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페이스북을 이렇게 온을 시켜놓으면 똑같은 글이 페이스북에도 올라가서 제가 굳이 페이스북에 또 따로 글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저는 이렇게만 했어요. 딱딱 고소, 공유. 자, 눌렀어요. 자, 완료하는 중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위에 사진이 또 있는 거야. 위에 사진. 얘네는 뭐냐면은요. 제가 현재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들. 자, 이거를 페이스북에서 파도타기라고 하는데요. 알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한 사람, 저 이 사람하고 친구 맺고 싶어. 그러면 얘를 눌러서 친구를 맺는 게 가능하죠. 자, 글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누룽지에 사진 찍어서 누군가 또 리플을 달아 주실 거예요. 자, 우측에 보면 여태까지 올렸던 사진들 리스트가 나오고요. 사람들 반응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집에서 그 비대면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강의를 해요. 이렇게 놓고 불 다 끄고 어두운 곳에서 모니터와 집에 있는 TV를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로 이렇게 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밑에다가 좋아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리플들도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 사진 참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 집에 갔더니 나이 드신 분들 있어요. 집에서 10원짜리 화토 치시는 거죠. 근데 화토를 사오셨대요. 어디에서 사오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쓰던 화토의 크기가 2배예요.
노인들을 위한 화토. 이거 보고, 야, 아이디어 좋다. 그 생각했어요. 예. 자. 그리고 천안의 농업기술센터에 강의를 한 일주일간 다녔는데, 거기에 중국집 같은 타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짬뽕만 먹으러 다녔어요. 이 집 한 번, 저 집 한 번, 저 집 한 번. 그래서 그 시리즈로 짬뽕을 올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예, 사람들이 예, 저한테 중국집 하냐고. 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중간에 짜장면도 한 번 넣었어요. 그 얘기 듣고. 자, 이런 식으로 예, 여러 가지 사진 예, 재밌게 올리는 게 가능하죠. 자, 보시면 저는 강의 사진을 한두 장 올릴 때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를 한 10장 정도를 올려요. 왜? 저는 이것도 저의 예, 마케팅이에요. 광고예요. 저는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담당자분들이 유튜브나 혹은 뭐 이런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서 많이 강사들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거를 여기다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또 강의하는 것만 올리면 사람들이 재미없잖아. 그래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도 예, 많이 올려요. 자, 또 이거는 예, 또 정보도 하나씩 제가 올리는데, 자, 저는 지금 서울, 경기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순대 먹는 법이 다 다르대요. 서울, 경기도는 소금이에요. 예, 부산은 예, 쌈장에 먹는다고 그러죠. 예, 서울 사람들은 야, 쌈장에 그 순대를 어떻게 먹어 이러는데 부산 분들은요, 야, 소금에 그걸 왜 찍어 먹어? 뭐 이래요. 서로 반응들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뭐 경상도는 생양파 먹고요. 또 뭐 경상도 분들 어디를 가면 쌈장에 사이다를 탄대요. 전라도는 초장에 찍어 먹어요. 서울 경기도 분들은 야, 초장에 그걸 왜 찍어 먹어 뭐 이러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또 제주도는 간장에 찍어 먹어요. 자, 이런 정보도 올리고요. 아, 이것도 있다. 그 코스트코 많이 가시죠? 코스트코의 비밀인데요. 예. 위에 우측 상단의 남바에 별표라던가 혹은 뒤 끝자리가 70원으로 끝나냐 90원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얘는 할인된 가격인지 아니면 다음에 입고될 예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게 가능하대요. 저 이거 봉쌤하고 친구 맺고 싶어요. 왜 저랑 친구 맺으면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 화면에 보이는 KBS NARA9가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디니까 저랑 친구 맺으셔서 제가 올리는 걸 예, 봐주시고, 그럼 저도 친구 같이 맺으니까 예, 상대방도 예, 저도 친구를 맺을 거니까 글을 볼 수 있고, 너 KBS 당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김봉수 나라 약자가 KBS예요. KBS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또 보여드릴게요. KBS 나라 9야. 뒤에 숫자는 왜 붙이는 거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저는 아이디가 하나가 아니에요. 아이디가 1에서 9 중에서 한 6, 7개가 돼요. 그래서 친구하고 공유하는 아이디니, 광고하는 아이디니, 강의하는 아이디니, 그 그 번호마다의 예, 용도가 달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외국 사이트들은요, 전화번호나 이런 걸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메일당 아이디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 하나만 쓰시는, 이메일은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많잖아요. 지메일도 있고, 네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메일 하나씩 넣으면 아이디 하나씩을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공유하고, 사진에 관련된 거는 전 세계에서, 현재 전 세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어플은 바로 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자,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기능이 다야 물어보는데 이게 다예요. 스마트폰의 특징은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 사람들이 안 써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자, 제 아이디가 보이죠? 아이디 옆에 사진을 클릭하면 프로필 편집이 보일 거예요. 자, 프로필 편집을 클릭을 해서 자기 프로필 사진을 바꾸시고요. 예. 그리고 자기 이름이라던가 혹은 웹사이트가 있으면 올리시고, 자기 소개글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 특징이요.
아니 내 이름을 여기다 올려도 돼 해서 뭐 미스터 봉 뭐 이렇게 올리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친구 맺으려고 하는 게 SNS예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상에 친구를 맺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친구를 맺는데 당신이 이 사람 친구 맺고 싶은데 저 미스터 봉이에요 이러면서 친구 소개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얼굴 보이는 사진을 예쁘게 올리시고요. 자기 본명을 쓰세요. 그래야 제 동창이나 혹은 뭐 저를 찾는 사람이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미스터 봉으로 검색하지 않아요. 이름으로 검색하지. 그러니까 이름 본명 쓰시고 그 다음에 자기 얼굴 잘 나오는 사진 올리고 있는 그대로 올리세요. 그렇다고 소개하는 글에다가 저 어디 뭐 동사무소에 어디 뭐 구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누구 자기 개인정보에 관련된 건 올리지 마세요. 이거 다 퍼가서 나쁜 일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체나 혹은 저를 특정하는 그런 거는 올리지 마시고요. 자, 아셨죠? 이렇게 꼭 자기 프로필 편집에 자기 얼굴과 이름을 올리시는 거는 기본이에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자, 인스타그램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워낙에 간단하죠? 자, 오늘서부터 사진을 찍으면 인스타그램에 한 장 한 장씩 올려보세요. 이제 설명드릴 어플은 페이스북이에요. 자, 페이스북 또 마찬가지예요. 자, 플레이 스토어 여시고, 자, 다음 검색창에 페이스북이라고 검색하시면, 자, 첫 번째 또 페이스북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나오네요. 자, 업데이트를 할게요. 페이스북은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인스타그램하고 사용법은 거의 비슷해요. 그냥 동영상이나 사진 올리고 뭐 친구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현재는 페이스북이 그런 SNS의 기능도 수행을 하지만 미국의 신분증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입을 하셔서 그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어플들, 타 어플들을 설치를 하고 가입을 할 때 또 전화번호나 이런 걸 넣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번만 넣으면 간편 가입이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해킹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페이스북에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뭐 간혹 가다가 뭐 페이스북에 해킹을 당했네 그런 거는 페이스북에 해킹을 당한 게 아니고요.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자체는 여태 해킹을 당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으로 검색을 했죠. 이 하단에 보시면 인스타그램 그 다음 나오고 메신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면 페이스북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어플과 유사한 어플을 밑에 이렇게 보여줘요. 자, 페이스북을 검색을 하니까 자, 유사 검색어로 인스타그램이 자동으로 뜨죠. 자, 여기 또 나오네요. 제가 2강인가 3강 할 때 얘기했던 뱃살 빼기가 또 밑에 또 뜨죠. 광고라 계속 뱃살 빼라고 이걸 뜨는 거예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거 봐서 뱃살 안 빠져요. 자,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페이스북이 이렇게 떠요. 근데 페이스북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다 보니까 지금 접속하는 지역, 제가 한국이죠? 자, 한국 자동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국어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자, 기능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인스타그램과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갔을 때 메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 자, 이거는 자기 친구들이 올리는 사진이 실시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인다고 해서 제가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요 사람 2명 있는 마크는 저하고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저하고 친구를 맺자고 온 사람들 혹은 파도 타기, 친구의 친구 혹은 학연, 지연 뭐 이런 뭔가 저하고 하나라도 연결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알 수도 있는 사람에 이렇게 보여져요. 자, 지금 보면 사진들 다들 증명사진들 예쁘게들 올리시죠?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친구 맺자고들 많이 와요. 혹은 제 동창이나 뭐 고향 사람이 저를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 내 사진과 내 이름이 있어야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마세요. 모든 SNS는
자기 사진과 이름을 넣는 게 기본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친구 맺자고 오신 분들이에요. 혹은 알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일생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올리세요. 나 지금 50인데 그럼 뭐 20살 때 올리세요.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안 만날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잘 나온 사진, 젊은 사진 이런 거 올리세요. 자, 우측에 보면 종 모양이 보여요. 이 종 모양은 저한테 친구를 맺자고 왔다거나 제가 올린 사진에 누군가 반응을 했다거나 그럼 뭔가 알림이 있으면 여기에 숫자가 표시가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수업 어플 설명을 드렸던 게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에 누룽지 올렸잖아요. 그 누룽지에 제가 밑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죠. 페이스북에 같이 올리겠다고. 자,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자마자 저 지금 한 5분, 10분 됐나? 2명이 이 글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갔죠. 자, 지금 설명드린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메뉴바가 있어요. 메뉴바 보이시죠? 이 메뉴바를 누르시면 내 프로필 보기가 있어요. 프로필 보기 들어가셔서 잊어먹지 마시고 사진, 꼭 자기 증명사진 예쁘게 나온 거 올리시고 그 다음에 나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디 고향 출신이에요. 혹은 결혼 안 했어요. 했어요. 자기 개인 신상 정보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렇다고 디테일하게 올리시면 안 돼요. 저 어디에서 근무하는 대리 누구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개인정보만 아니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올리셔서 저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모든 어플들이 똑같아요. 보는 데는 가입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글을 쓸 때는 가입이 된 상태에서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자, 다음에 하나 더. 지금 글을 쓸 때는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거예요. 수업 중이에요. 자, 그리고 사진을 추가해서 자기 있는 사진 이 중에 있는 거 같이 올리셔도 되고요. 동영상으로 올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공개사항은 이 글은 나만 볼 거야. 내 친구도 볼 거야. 혹은 나 이 사람이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수업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나만 보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진첩에 있는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 개 플러스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방송하기가 있어요. 방송하기. 이 방송하기를 누르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들고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밑에서 리플들을 달고 채팅을 하고 이게 가능해요. 우리 아프리카 TV도 우리나라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는데 꼭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도 이렇게 영상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자, 유튜브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튜브 한번 검색을 하면 유튜브 하고 검색을 하면 얘는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기본으로 대부분 다 유튜브가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가 구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구글 거죠. 그래서 자회사기 때문에 유튜브가 기본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자, 혹은 유튜브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요. 자, 유튜브를 열어볼게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저 가입이 돼 있는 상태면은 글을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고요.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못해요. 그냥 볼 수만 있죠. 메인을 열자마자 지금 이분이 나오는데요. 요분,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재밌는 거는 관공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유튜브에 우리 회사나 혹은 우리 공공기관의 이미지 변신이나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다 제작해요.
안 하는 데는 없어요. 하지만 관공서에서 유튜브를 올려서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신데렐라가 한 명 나왔어요. 충주시. 엄청 유명해요. 이분은 충주시의 말단 공무원이세요. 근데 충주시장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이 사람 인터뷰에서 충주시장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단서를 달았어요. 나 결제 시스템 없게 해달라. 그게 무슨 얘기냐? 유튜브는요, 올릴 때 재밌어야 돼요. 지루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분이 만들어가지고 위에 결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눈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넣지 마, 이거 넣지 마. 이러다가 다 말아먹어요. 참고로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이렇게 자문을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돈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서울시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공서는 굉장한 돈을 풀어요. 유튜브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그 유재석 씨 나오는 퀴즈하는 프로에 뭐 저번 달인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죠. 1년 동안 쓴 예산이 69만 원이었나 96만 원인가를 쓰셨다고 하죠. 유튜브 제작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의 특징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와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거, 위에 결제 받다가 판난다는 거. 그러니까 참견을 하면 안 돼요, 위에 분들이. 그러면 50%는 일단 성공하고 들어가는. 한번 나 유튜브 뭐 한번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청주시 검색하셔서, 청주시가 아니라 충주시 검색하셔서 이분 거 한번 봐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자, 그럼 볼까요? 밑에 홈이 있고, 뭐 나는 어떤 사람 거를 보고 싶어. 그러면 탐색이 있고, 구독은 뭐냐면은요, 충주시 거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는 책갈피를 꽂아 놓고 예전 것도 보고 이 사람이 새로운 걸 올리면 난 계속 볼 거야. 이거를 유튜브에서는 구독이라고 그래요. 구독. 자, 알림은 내가 올려놓은 동영상이나 여기에 뭔가 이렇게 반응들이 보이면 알림에 뜨는 거고요. 질문이 그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단서가 있어요. 일단은 동영상을 계속 올려야 돼요. 지속적으로. 보통은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꾸준히 올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꾸준히 올리는 거. 뭐 한 달에 한 개 이렇게 해서 돈 번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두 번째, 천사라고 해서요. 일단 1년, 기한은 1년이에요. 1년 안에 내 글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본 전체 시청 그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천사로 기억하시면 돼요.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이 넘으면 내가 유튜브에 그 이제 위에 메뉴바를 보시면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이제 광고를 싣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유튜브에서 허락을 해줘요. 이제 그 다음부터 제 동영상 처음 시작할 때나 중간에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광고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한 클릭당 10원 정도가 이렇게 저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협찬 금액이라던가 혹은 광고에 들어가는 광고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 수익으로 들어와요. 뭐 저 아는 제주도의 한 공무원 남자분은요, 한 60대 되신 분이에요. 학교에서 이것저것 고쳐주시는 분. 우리 그 예전에 한 80년대 우리가 흔히 소사아저씨라고 불렸다면 요즘은 그 단어를 쓰지 않죠. 그분이 자기 집에 싱크대도 고쳐, 변기 막히면 뚫어, 형광등 갈아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집안 뭐 고치는 거. 그분이 4개월인가 5개월 되셨거든요. 한 달 평균 수익이 100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도 그러니까 제약이 없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거죠. 공무원이 투잡을 해도 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투잡을 허락하고 있는 게 뭐 유일하게는 아니겠지만 쉽게 위에다 뭐 저 투잡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올렸을 때 유튜브는 거의 제약이 없어요.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해요. 선생님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올리는 거냐? 이걸 물어보면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조건은요.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우측 상단에 글을 올리려면
저는 지금 아이디가 봉샘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아이디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가입해야 돼요? 물어보는데 아니요. 제가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구글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는 구글의 아이디와 비번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자기의 아이디가 집어넣죠. 구글 계정 보이시죠? 구글 계정 넣으시면 돼요. 내 채널은 내가 한 번이라도 올린 게 있으면 여기에 올렸던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요. 지금 거는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유튜브에 올린 방법을 설명드린 건데 저번 주에 했거든요. 조회수가 딱 3개예요. 왜? 아무도 안 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제 친구가 제니아란 회사를 운영 중인데 공기청정기를 하나 만들었대. 한번 샘플 좀 하나 유튜브에 올려줘 했는데 제가 1년 전에 올렸는데 246회밖에 아무도 안 봐. 또 그 밑에 보니까 얘는 수업한다고 장난으로 올린 건데 이게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레노버 330 14LKB 노트북이에요. 이거 분해하는 거를 그냥 올렸는데 자, 얘가 22,000회를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첫 번째, 얘는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젊은 분들이 이 기종의 분해를 왜 궁금해 하냐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 근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리나라 노트북은 라사 몇 개만 풀면 되는데 얘네들은 밑에를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옛날에는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했죠. 요즘 분들은 유튜브를 검색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어떻게 올리느냐 하면은 첫 번째 조건은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저희 50 플러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수업 중에 이제 키네마스타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키네마스타는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인데 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를 버무려서 동영상 하나를 뚝딱뚝딱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갤러리에 들어있겠죠? 자, 제가 갤러리를 들어가 볼게요. 얘로 할게요. 요거 할게요. 자, 얘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느냐? 간단해요. 제가 1강에 설명드렸던 공유하기 마크 있죠? 공유하기 마크를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그럼 어디로 공유할 거냐 물어봐요. 저희는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거죠? 그럼 유튜브. 자, 그러면 이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의 제목을 정하래. 그럼 저는 강서 50 플러스 수업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설명 추가는 이 동영상에 대한 저희는 수업을 어떻게 했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넣을 수 있고요. 자, 저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어요. 자,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아무나 볼 수 있게 만들 거냐 또 마찬가지예요. 비공개로 할 거냐 또 일부 공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할 거냐, 예약, 어떤 시간에 공개로 전환을 시켜버릴 거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게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올린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근처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라고 그냥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이 동영상의 소개를 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나 혹은 SNS에서 아동 청소년 불법 아동 동영상이 올라가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아서 지금은 이 사항이 생겼어요. 너 이거 아동용이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동용이 아닙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아동용이 아닙니다라고 올리는 이유는요, 이제 아동이 출연하거나 아동이 제작한 동영상은 광고를 못 올리게 돼 있어요. 법이 예전에 보람이가 1등을 했을 때 그때는 제약 없이 아동 이 유튜브에다 올려도 동영상을 올려도 광고 수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1등 했어요. 211억. 근데 지금 올해서부터 아동용은 이제 여기에 광고를
씻지를 못하고 그냥 동영상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거는 아동용이 아닙니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나중에 예, 광고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8세 이하가 봐도 되느냐, 뭐 보면 안 되느냐 지정하는 거예요. 저는 18세 이상으로 뭐 제한하겠습니다. 혹은 18세 이하는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체크가 하는 게 있죠. 자, 저는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업로드 눌렀어요. 그럼 이제 예쁘게 올라가지죠. 자, 올라갔대요. 자, 1%, 2% 동영상이 좀 기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영상이 만약에 이 동영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제 지인들에게 이걸 보내고 싶은 거야. 유튜브 올렸으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올리고 싶을 때는 자, 여기 보시면 공유라고 보이시죠? 공유. 자, 공유를 누르셔서 지금 하단에 만들어지는 카카오톡이나 뭐 자기 지인들에게 자,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어요. 자, 저는 저에게 보내볼까요? 카카오톡 나에게. 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면 자, 지금 이렇게 와 있죠. 자, 이게 방금 제가 카카오톡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카카오톡으로 보낸 자 유튜브 동영상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나 지인들에게 유튜브 올린 내용을 이렇게 공유 가능해요. 근데 제가 지금 위에 보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라고 제가 링크를 시켜놨는데 카카오톡은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나중에 나 다시 봐야지. 그럼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광고를 싫지 않고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 중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분이 이 강용석 전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뭐 전 MBC 기자하고 같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분은 광고가 없어요. 그런데 수익은 어떻게 나와야 하는데 아프리카 TV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동영상 뭐 하는 것 중에서 아프리카 TV에 별풍선을 띄워주죠. 그래서 별풍선 하나 주면은 이 사람이 얼마 이렇게 수익이 창출하는 건데 유튜브에서는요 기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기부.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 뭐 무슨 생방송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보고 계시는 분이 이 사람에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기부를 왜 하느냐? 그럼 그 기부를 한 사람이 채팅 글을 썼을 때 그 채팅 글이 우측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측에 링크가 되는데 이 링크가 돈을 많이 낼수록 상위권으로 올라가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 내 글이 강용석 변호사가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어. 혹은 강용석 변호사가 하는 얘기에 내 의견을 달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로세로 연구소 수익이 봤을 때 8억 얼마를 버셨다고 그래요. 하루 평균 200 몇십만 원을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을 슈퍼챗이라고 하는데 이런 슈퍼챗을 이용한 이런 유튜브 방송이 현재 좀 뜨고 있는 분위기예요. 유튜브를 통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벌고 계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100대 안에 들어가는 수익들을 보면 거의 몇백억에서부터 몇십억, 최소 100위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수십억씩 이상이에요. 1년 수익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처음에는 그냥 단순 보시는 걸로 접근을 하시고 내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저희 뒤에 하는 그 키네마스터 잘 보셨다가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제작을 하셔갖고 한번 올려보세요. 올리시면 분명 어떤 분은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강서 50 플러스에서는요, 또 마찬가지로 한 강의 끝날 때마다 문제를 드려요. 그래서 유튜브 상단에 로그인을 하시고 댓글을 답변을 달아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쿠폰을 보내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5강의 문제를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현재
신분증 대신 이 어플, SNS를 가지고 신분증을 대체한다고 그랬죠? 이 어플의 이름은 뭘까요?가 오늘의 문제예요. 자, 많은 답변 달아주시고요. 자, 6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